가긴 했어 지금. 맛있었어? 그러네. 그러네. 팔아요, 팔아요. 잘 봐네. 예. 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한우 이야기의 김성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한 이유는 송아지들이 많이 태어난 것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늦은 감이 있는 만큼 더 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아지 사육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초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유하면 생각하는 게 면역 전달이죠. 그 면역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 포육을 하기 위한 그 조건 중에 우리가 이제 4가지를 설명해 드렸었죠. 첫 번째로 신속한 모자 분리, 두 번째는 초유, 세 번째로 영양관리, 네 번째로 질병치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초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 초유를 통해서 충분한 수정면역 전달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포육뿐만 아니라 건강한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 조건이 있다고. 초유, 칼로리, 청결, 편안함, 그리고 일관성 있는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유가 여러분께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초유를 설명하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초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초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과연 초유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어미소가 출산과 동시에 처음 송아지에게 주는 젖 또는 처음 짜는 젖을 초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초유는 필수 영양소의 공급원이기도 하죠. 단백질, 지방, 유당, 비타민, 미네랄 등이 아주 풍부합니다. 초유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특히 단백질은 생존을 위한 면역 단백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면역 단백질 중 IgG 같은 경우에는 소의 중요한 면역 전달 물질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의 생존을 위해서 초유를 주는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는 반드시 초유를 통해서 면역 전달 물질을 받을까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태반을 통해서 수동 면역 전달을 받습니다. 면역 전달 물질들을 태반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그리고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태반과 초유를 동시에 이용하죠. 그러나 소를 포함한 우제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초유를 통해서만 면역 전달 물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송아지는 초유를 섭취해야 되고 초유로부터 전달된 면역 물질이 잘 송아지에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초유는 크게 제가 3가지를 분류해 봤습니다. 영양인자, 면역인자, 그리고 성장인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 중에 면역인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역인자는 그 면역 단백질, IgG, IgA, IgM, D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락토페린, 올리고당, 사이토칸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항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 포크 같은 항체가 바이러스를 찌르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고, 그 옆에 덩치 큰 그 백혈구들이 바이러스를 언제 잡아먹을 것인가에 쳐다보고 있죠. 이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고 그 바이러스를 대식세포에게 먹게끔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면역인자가 한다는 거죠. 초유에 그런 면역인자가 들어있고, 초유로부터 면역인자를 얻어서 우리 몸을 최적화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 그 초유에 들어있는 항체들이 해주게 됩니다. 초유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이고,
우리 몸속에 있는 항체를 초유를 통해서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유를 섭취한 이후에 항체 농도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항체 농도가 14일까지 높아졌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유를 통해서 수동면역 전달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은 초유가 적게 들어오면은 항체도 적게 되고, 초유가 많게 들어오면 항체도 높아지게 됩니다. 많이 들어온 만큼 우리 몸속에 초유를 통해서 얻은 항체가 천천히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자가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자가 면역과 초유의 수동 면역이 이어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너무 낮은 농도의 항체 농도가 있다면은 질병이 발생되고 결국은 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질병 발생률과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 다발 구간을 짧게 최소화해주고 송아지 몸의 항체 농도의 변화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유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초유 면역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초유를 주면은 아프거나 그리고 심해서 폐사하는 송아지들이 훨씬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이죠. 초유를 잘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항체 농도가 높아졌고, 높아진 항체로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병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초유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동면역 전달이 실패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폐혈증, 설사, 호흡기, 제대 감염증 등과 같은 송아지 시절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다 걸리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우군의 질병을 악화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우군 전체가 질병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지속적으로 질병은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농장의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유병률도 높아지고 치사율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최소화시켜 주자고 하는 것이 이 초유를 충분히 주고 정상적으로 급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